위를 줄였어요. 네? 위를 줄여요? 위 절제 수술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식사량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족저근막염이 왔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살이 불어나면 이렇게 발 뒤꿈치 이쪽서부터 이렇게 아치로 됐는데 고기가 막 아픈 거예요. 이렇게 바늘을 막 찌르는 것 같아서 일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왜 그런지 도대체 모르겠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살을 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살을 빼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발이 아픈데 운동을 못 하는데 그렇죠. 살을 어떻게 빼나요? 그랬더니 먹지 마세요. 야 이거는 제가 이제 재밌게 얘기하려고 한 건데, 그러니까 좀 먹는 걸 줄이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은 밥 양이나 뭐 이제 식사량 뭐 이런 거를 좀 내 식습관이 잘못돼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걸 좀 고쳐보자. 그래서 식습관부터 좀. 야, 식이 먹는 거 조절부터. 줄이는 게 정말 힘든데 그거 가능했어요? 네, 가능했습니다. 오. 지금은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사람이 막 이렇게 배가 고플 때 막 폭식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만 좀 살짝 지나가면 또 배가 덜 고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그런 공복을 좀 덜 만들기 위해서 먹을 수 있는 간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바꿔봤어요. 예전이랑 많이 바꾸고 그걸 하니까 지금은 이제 위장이 많이 줄어드니까 제 생각에 줄어드는 조금만 것 먹어도 같아서 배가 조금만 부르고. 먹어도 배부르고. 근데 이 교수님, 이지연 씨가 족저근막염이라고 했는데 족저근막염은 어떤 분들이 나타나는 거고 또 어떤 증상인가요? 그러니까 족저근막염을 좀 쉬운 말로 말하면 발 뒤꿈치 통증 증후군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근육하고 인대를 싸고 있는 막을 근막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근막이 모든 근육에 다 있는데 웬만해서는 뭐 다른 물체에 계속 자극을 받고 부딪히고 뭐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유독 이 발바닥, 발 뒤꿈치 쪽에 있는 근육의 막은 무거운 몸무게를 지탱하면서 계속 바닥에 마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막이 닳고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통증이 나타나고. 이게 바로 족저근막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문제는 이렇게 족저근막염이 있는 경우에 갑작스럽게 또 살을 빼라라고 해서 걷기나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증이 더 심해지고 염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트레칭을 위주로 먼저 운동을 하시고 족저근막염이 나아지면 점차 운동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어떤 스트레칭을 해야 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간단한데요.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발바닥이 아픈데 무슨 운동이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염증에는요, 혈액 공급이 잘 되는 동작이 필요합니다.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네, 족저근막염의 원인은 족저근이라고 해서 발바닥을 싸고 있는 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요. 그 근막에 혈액을 잘 공급해줘서 이게 빨리 나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인데 이 테니스공 하나만 있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발을 한번 벗어보실까요? 발바닥에 이 온폭 들어간 이 족궁을 공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그렇죠. 이걸 살살 밟으면 안 돼요. 앉아서 밟으면 안 되느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체중을 다 실어서 발바닥이 조금 뻐근하다 할 정도로 꾹꾹 공이 이렇게 찌그러질 정도로 꾹꾹 눌러서 밟아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아프면서도 시원하다 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어떠세요? 시원해요. 시원하죠? 이렇게 발바닥을 꾹꾹 누를 정도로. 이거는요, 시간 제한이 없고요. 그냥 보통 충분하게는 10분에서 그냥 한 15분 정도 이렇게 굴려주시는 거를 아침, 저녁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짧게는 5분 정도씩만 해주셔도 충분히 효과가 좋습니다. 네.